29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92일 차예요. 네. 다음 주에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미뤄졌어요. 그렇죠? 네. 오늘요. 백만장자 시크릿 213페이지 맨 위에 줄입니다. 네. 결심한 대로 꾸준히 저축해 나갈 수 있으려면 그 노력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꾸준하게 하려면. 그래서 놀이통장의 돈으로 노고를 치하해 주라는 얘기다. 돈 관리가 즐거워질 뿐 아니라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기회도 될 테니 일석이조의 효과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총 5개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나눠 넣어라. 놀이통장 이외의 통장은 이런 것들이다. 놀이통장도 만들고 5개를 또 총 5개를 적어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소비통장에 10% 10%를 넣으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을 위해서 불입하는 장기저축 통장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 통장에 10%, 생활비 통장에 50%, 나눔 통장에 10%, 10, 30, 그다음에 놀이 통장에도 10% 놓고, 그렇죠. 생활비 통장에 50%, 90%네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소득만을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면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여기서 배운 프로그램대로 돈을 관리하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고소득 전문가들인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회계사 등이 파산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들어오는 돈만큼 들어오는 돈의 관리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될 때 큰 돈이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막 이제 복권 당첨됐을 때는 이제 망가지는 경우까지도 이제 생긴다. 그래서 복권도 나눠서 할부해서 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주위에 없으셔가지고. 네. 우리 세미나에 왔던 조는 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지겨워. 왜 이런 내용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그런데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도 언젠가 되도록 빠른 시일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부자들과 똑같이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익혀야 했다. 자신이 트라이애슬론을 연습할 때가 생각났다. 수영과 사이클은 잘할 자신이 있었지만 마라톤이 문제였다. 훈련을 할 때마다 발과 무릎과 등이 아팠고 훈련이 끝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빨리 달리지 않는데도 숨이 차고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달리는 게 끔찍할 정도였다. 하지만 훌륭한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되려면 마라톤 연습을 해야 했고 달리기를 꼭 필요한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달리기를 피하려 했던 과거의 자세를 벗어던지고 매일 달리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달리기가 점점 좋아지더니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돈 관리법을 연습할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지겹도록 싫던 그 일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통장에 넣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0에서 30만 달러로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순자산을 확인하는 기분도 덤으로 갖게 되는 행복이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을 지배하려면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것들, 안 하다가 하면은 막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안 하다 하면 불편한 것 같아. 근데 그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돈을 이제 저금하는 날도 기다려지고 늘어나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에게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돈과 성공과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쁘다. 이 자신감이 인생의 다른 분야로 옮겨가 그들의 행복과 인간관계와 건강까지 향상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돈 관리도 잘하고 모든 인간관계하는 거, 모든 것들의 행복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저번 주였나요? 예. 그러니까 '주의를 포기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인제 어떤 톡을 봤어요. 네, 톡을 봤어요. 그래서 인제 한 3주 전에 쪼끔 뭔가 이렇게 얼굴 이제 몸에 불편했던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졌는데 다시 또 불편해지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 관리도 꾸준해서 이렇게 모으고 뭔가 꾸준하게 뭔가를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또 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 내가 두 가지 둘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내가 있고 진짜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냥 참나 사랑으로서 고요하게 있는 내가 있고 그 둘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어 하고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 나도 있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도 있고. 근데 얘가 인제 망가뜨리려고 하는 애가 인제 난 줄 알죠, 가짜 내가. 그 진 간 가짠데 가짜 내가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또 저도 막 뭔가 생각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러다가 어제 글이 있어 가지고 기적 수업방에 글이 있어서 글을 딱 읽는 순간 '아 내가 또 이렇게 뭔가 내 생각이 막 치고 막 이렇게 일어나면 생각이 막 올라오죠. 아직은 여기 신념 화분 속에 있는 씨앗이 올라온 생각들 씨앗이 있잖아요. 그 신념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각이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나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내가 최고야 하는 것 같지만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틀릴 수 99.9%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걸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스탑이 되더라고요. 그냥 고요하게 평화로워지는 순간에 그 스탑이더라도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걸 딱 보면서 내가 갑자기 인제 그냥 내가 생각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막 생각이 올라왔더라면 그 기적수업방에 글을 읽는 순간 스탑되면서 '아 내가 생각이 있었던 내가 있었네.' 하면서 내가 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인제 아침에도 보니까 이게 뭔가 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돈 관리도 꾸준하게 하면서 내가 뭔가 돈 관리도 잘해지면서 불어나는 걸 보면서 행복해지는 걸 또 느껴야 되는데 이 또 그 가짜 내가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내가 망가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참나로 고요하게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의를 끌고 가는 거 나를 망치는 쪽의 어떤 행위를 하거든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저번 주엔가 그래서 "주의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어제 또 수첩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 생각, 내 믿음, 모든 게 내 믿음과 믿음이 신념과 신념이 맞지가 않아요.'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신념과 신념이 내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맞지가 않거든요. 다 틀리다는 거죠.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이렇게 다른 파장이 일어난 분도 있어요. 그 보면은 저분은 다른 얘기했는데 나는 또 다른 얘기하고 딴 사람은 또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각기 가만히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다 틀린 거예요. 관점이 다 틀려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해를 못 해 준다라는 거로 서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로 에너지가 인제 이렇게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내가 내 문제가 아직 뭔가 이렇게 해결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그 엄마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또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여기서는 또 두려움 때문에 또 나오고 또 여기서는 또 그 얘기를 또 엄마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한 얘기를 또 여기서 안 받아들이니까 무시하는 것 쪽으로 막 서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똑같은 걸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신념이 다 다른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래 무시한 건 아닌데 무시 이 감 같은 것도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들이 서로 다른 거로 막 그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끊임없이 생각 뿌리를 씨앗을 없애야지 되지 없애지 않으면 여기에 200 이하의 감정선이 걸려 있는 거에는 그 가짜 내가 탁 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나를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화분 안에 있는 씨앗도 없애야 되고 그 씨앗이 없어져야지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행복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씨앗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죠. 느낌과 감정이 올라오면서 생각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음 오늘 인제 사무실에 오셔야 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약간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오시겠죠? 들어오셨을 거예요. 오세요. 네. 오세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야 돼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에고가 돈을 막 써서 낭비하고 막 지출하는 쪽으로 막 가면서 뭐를 느껴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이거 없어질까 봐 돈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거. 그것도 막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불안감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나를 망가뜨리면서 주의를 끌고 오게 하는 거.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주의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포기합니다.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그냥 인정합니다." 인제 막 이런 걸 아침에 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돈도 관리 안 되면서 막 빠져나가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가짜 나라는 에고가 있어요.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망가뜨리는지 모르고 있고 근본적으로 정서적인 것도 내가 버려져야 돼. 엄마한테 잘못 기억된 게 내가 '엄마가 날 버렸나?' 두려워. 버려질까 봐. 버려지면 내가 죽을까 봐가 어릴 때부터 생기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정서적인 거로 해서 돈도 없어져야 불안하고 성공도 안 해야 되고 엄마한테 또 복수하려고 내가 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겨난다는 거. 그쵸. 불안하고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를 하고 평화롭고 순수하게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쪽으로 인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돈은 우리 삶의 커다란 부분이다. 그것을 손에 넣을 때 삶의 다른 분야도 개선될 수 있다. 다른 삶에도 돈이라는 게 207의 그 에너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200이 넘어요. 용기가 넘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100 이죠. 두려움이죠. 125의 욕망, 150 분노, 화가 나요. 175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200이 넘었을 때 돈이 나한테 그냥 머물러 있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할 때 200이 넘을 때 모든 것들이 같이 다 골고루 분야에서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다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잘하고 하나를 못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도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잘하도록 나는 돈 관리를 잘한다."라고 어제 또 인제 계속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그쵸. 예. 또 218 페이지에 백만장자 마인드 15 번째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부자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한다.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반면에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중요성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세상을 둘러보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밤에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명이다.
그들이 다 부자인가? 아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부자인가? 아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그 비슷한 상태다. 반면에 컨트리 클럽에 골프를 치러 가고 테니스를 치고 항해를 하며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쇼핑을 다니거나 몇 주일씩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자들이다. 중산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부자들이다. 솔직히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건 거짓말이래요. 예전에 개신교들은 일한 만큼 번다는 근면한 노동관을 강조했다. 이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번 돈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수준에 똑똑하게 일하는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분기점이다. 부자들은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휴식하며 즐길 수 있다.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거죠. 그 돈을 또 쓰면서, 그쵸? 이런 부자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돈만 벌고 있으면 그 돈을, 또 어떤 분 또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부인한테 다 갖다 줘요. 그럼 부인은 땅을 사요. 그래서 아니 즐겁지 않지 않냐고. 맨날 돈만 벌어 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부인한테 갖다 드려요. 근데 열심히 부인은 또 땅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뭔가 그게 열심히 벌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버는 것도 즐기면서 나에게 뭔가 쓰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냥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배우는 거 가르쳐 주는 데 있나요? 없어요, 주변에.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이거를 그냥 열심히 해서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의식 수업이라는 거를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아 그게 아닌가?' 그리고 작년부터 시크릿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공짜가 있다고 세상에. 그러면서 '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다 아닌데가 제 인제 깊은 신념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부지런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열심히 부지런해 그러니까 안간힘을 써서가 아니라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죠. 즐기면서.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즐기면서 사람들을 만나느냐. 뭔가 에너지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에너지를. 내가 근데 그 에너지가 그 신념 체계에서 편안하게 그냥 내가 믿음 체계, 내가 잠재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잠재되어 있는 걸 잘 쓰지 않는 거죠. 안 좋은 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도 참 많다라는 거.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고 이용한다. 그들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 대신에 일할 돈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나와 제가 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나보다 나보다보다도 그들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인제 인정되는 거,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뭔가 돈이 그냥 나를 일해 주는 나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못할 거야, 못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그들을 봤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내 문제가 아직 저도 막 누군가 이렇게 미팅하자 그럴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아직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쪼끔씩 있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아직 계속 해결을 해야 돼요. 아직 이 씨앗이 이게 더 해결이 되어야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봐질 것 같은데 떠올라요. 뭔가 이게 뭔가 해야 이렇게 미팅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올라오죠. 순수한 생각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도 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는 내가 답답한 거고 내가 아직은 씨앗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온전히 '아 그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많이 선생님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인제 작년부턴가요? '진짜 쉽겠네. 잘하겠네.'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요새 살짝 밑둥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싹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오늘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상담을 해도 다 잘 될 것 같아요. 상담하면 요새 굉장히 좋은 금방 이렇게 빨리빨리 서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살짝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편안한지 불편한지 약간 불편과 불편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인정하고 신뢰하고 밖에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명심하라. 돈은 에너지다. 에너지라고 그랬죠. 돈은 에너지다. 200 이상의 용기를 뛰어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돈을 전에 뿌려서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내가 지금 하면서 의식을 에너지이기 때문에 높은 의식으로 해서 다시 돈이 오게 해야 되고 왔는 걸 다시 또 세상에 나누어야 하고 이게 같이 박자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 세 박자가. 세 박자가 맞춰져야 되는 거야. 전에 뿌린 게 저금한 게 있어요. 받는 게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의식을 높여서 돈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돈은 200 이상의 에너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용기를 못 내고 내가 두려움에 계속 있다면 100이 100으로 있는 거잖아요. 100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다가 또 어릴 때 막 돈에 대한 안 좋은 신념이 있을 때 불안감으로 또 떠나 보내먹고 완전 신나게 쓰는 거죠. 제가 막 어젠가요?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지프차 큰 게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그래서 '야 이게 전에 탔던 차구나.' 그거 없앴거든요. 근데 야 그 차 보면은 벤츠랑 그 차 보면은 진짜 돈 많이 들어올 때 그냥 한꺼번에 다 바꿔 버리고 막 썼던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돈이 막 진짜 막 1억 넘게 확 들어올 때 이걸 딱 잡고서 진짜 저금을 탁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신나게 그 막 완전 분노를 그 두려움 막 이거를 막 썼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인제 제가 한 번씩 1억 이 넘게 들어온다면 했을 때 이렇게 불안감이 있었는 거를 느끼게 하면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해요 인제는.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용기 내고 봐야 되고 200 이상으로. 내가 200 이하에는 나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205, 207 용기를 내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용기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인제 부딪히는 부분이 쪼금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을 봤을 때. 그걸 보면서도 해결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해결하기 싫어하는 게 있으면서 '그래. 아직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구나.'라는 걸 제가 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게 안 좋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죠. 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해결한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이게 막 있는 게 '아직 돈에 대한 거를 100% 이게 받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건데 용기 내서 보기 싫어하는 제가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에너지 207이 넘어야 돼. 용기 내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외부의 누군가를 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외부의 어떤 상황을 보면 내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있는데 감정의 변화까지 310 정도의 자발성이면 감정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다른 분들에게 감정의 변화를 있게끔 함께 이렇게 이제 진동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뭔가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100% 편안하게 다 해결이 안 되죠. 내가 나를 막고 있는 게 있고 수용이 안 되는 게 있고 350에. 그래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100% 내가 나를 수용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라.
예. 그래서 아직은 한 175 막 무시 막 자존심 이런 게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제 거에 어릴 때. 그래서 그거를 어릴 때 시점에서 동생 태어났을 때 엄마가 사라져서 동생 아기 낳으러 갔을 때 그다음에 동생 낳는 날 엄마가 아기랑 동생이랑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그쵸? 예. 해결 계속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결해요. 같이 끊임없이 근원적으로 씨앗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돈은 에너지라서 돈도 정서적인 걸 해결하면서 모든 것들이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 정서적인 걸 알고 나면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돈과 성공과 어떤 이성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기가 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죠. 조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노동 에너지를 들여서 금전적인 에너지를 내보낸다. 노동. 몸으로 일을 하면서 그 금전적인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뭐냐면 노동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내 몸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을 하는 거.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정신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다.'라고 생각해서 내 몸을 쓰면서 내 몸은 24 시간 한정되어 있죠. 쉬어야 되고 이 몸은 좀 잘 써야 되잖아요. 쉬기도 해야 되고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있죠.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쓴다면 금전적인 걸 내보내는 게 있다는 거죠.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벌어 들이는 것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노동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 나간다.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고 나의 노동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시간, 12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죠. 내가 자는 시간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고 비즈니스 시스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고 투자 자본이 움직이게 한다. 처음에는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해요. 그 후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모을 때까지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뭔가 자산을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투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완전히 이쪽으로 몰입을 할 수도 있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거는 또 하시면 돼요. 그러나 완전히 내가 노동 수입을 벌고 있는지 내가 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손을 뗐을 때도 수입이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는 몇 개월, 몇 년만 들어오다 끊어지는 건지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내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를 알아야 한다. 목표가 무엇인가? 언제 게임에서 승리할 생각인가? 하루 3끼 먹는 정도로 족한가? 생계 유지로 족하는가? 그쵸? 1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이면 족한가? 백만장자가 되겠는가? 억만장자가 되겠는가? 당신은 어느 곳을 향해 달리겠는가?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목표를 세분화해서 크게 하면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세분화해서 한 달, 전체적인 거, 더 세분화, 6개월, 3개월, 한 달, 한 달 이렇게 딱 보고 한 달에서 일주일 정도를 그냥 편안하게 내가 믿어지면서 뭔가 시크릿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더 쉽다라는 거. 그래서 요번 주부터 저도 막 미팅을 하는데 내 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미팅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서 더 디테일하게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뤄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가르치는 머니게임의 목표는 당신이 일하려고 마음먹지 않는 한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목표를.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상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일할 뿐이다.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내가 몇 년 뒤에는 5년 뒤에 5년 뒤에는 진짜 뭔가 나를 위해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이런 목표를 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짜놓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시크릿을 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몇 년까지 일을 해야 되겠나. 근데 현재는 지금은 충분히 또 벌어야 되잖아요. 벌을 건 벌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제가 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과 처음에는 뭔가 만들어 놓는데 시간과 노동을 막 시간이 들어가요. 내가.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를 위해서 돈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만들어야 돼요. 더 만들고 싶어요. 더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엄청나게 더 불어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일하는 게 재밌기는 해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그다음에 같이 경험담을 같이 나누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내 진짜 장기적인 목표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5년에 내 장기적으로 얼마씩 매달 돈이 나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안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얼마였으면 좋겠는지 그걸 위해서 같이 함께 주변에 이 목표를 가지고 상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상담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목표를 금전적인 목표도 세우시고요.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가다가 헤이 가지 말까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인 것도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각성하고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요. 네. 의식과 금전적인 거 모든 것들의 어떤 그 목표를 한번 다시 새겨 보시고요. 잠재의식에 세팅하시고 네. 그리고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나는 무한대의 능력이